길을 걷다 보면 발끝에 차이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휘청일 때가 있어요. 불안이라는 녀석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뾰족한 가시덤불 속에 가둬버리곤 하니까요. 그 덤불 사이를 헤매다 지쳐 숨고 싶을 때 억지로 빠져나가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불안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내일로 나아갈 길이 보일 거라는 걸요. 잠시 멈춰가도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여기는 유니세프 마음 모아 비밀 상담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비밀 친구 연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입니다. 마음 모아 비밀 상담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수빈이랑 카이가 앞에서 고민을 하도 잘 들어주고 가서 나도 잘해야 하는데 하고 은근히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제 옆에는 진짜 전문가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김현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의 학교인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에서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요. 연준 씨 기원을 잘 받아서 친구들 이야기를 잘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으십니다. 네. 요즘 친구들 만나면은 고민이 많은데 정작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자기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표현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연생 때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털어놨는데 연차가 차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누가 어떻게 물어봐 주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 모아 비밀 상담소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실제 청소년들의 마음속 이야기가 담긴 편지가 도착하면 비밀 친구인 저와 교수님께서 그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고 그 마음에 천천히 주파수를 맞춰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비밀 친구끼리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교수님 혹시 어떤 규칙인지 아시나요? 규칙이라. 우리 청소년들 규칙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하지만 어떤 규칙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하나, 서로 마음 터놓기.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로 꺼내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툭 꺼내놓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둘, 무조건 서로의 편 되어주기. 여기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혼내는 곳이 아니라 있는 마음 그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셋, 꿀팁은 같이 나누기. 힘들 때 나를 버티게 해줬던 말, 내가 나를 조금 돌볼 수 있게 해줬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건 함께 나누면서 같이 힘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만 잘 기억하면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교수님? 비밀 친구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비밀 친구로서 잘 듣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비밀 신고하기로 했잖아요. 불안 주파수를 좀 맞춰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일명 이건 나만 그래 불안 밸런스 게임입니다. 제작진이 극한의 상황 두 가지를 던져주시면 이건 진짜 피하고 싶다. 그쪽을 한번 골라보면 됩니다. 네. 솔직하게 고르셔야 돼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 통했네요. 네. 일단 A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진지한 고민을 올렸는데 하루 동안 뭐 일십을 정말 뭔가 좀 불안하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나? 조금 좋은 회로를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받은 당사자도 저도 너무 식겁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B를 골랐습니다. 네. 저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그렇게까지 타격이 없을 것 같아서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저 B를 골랐어요. B 고르셨구나. 네. A는 네. 어찌됐든 잘 나왔다고 하니까 네.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거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내 생각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러네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부인당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왜 그러지 하면서 불안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뭐야, 이렇죠. 저의 속옷을 전 세계 모든 분들께 공개를 하는 게 조금은 저는 민망할 것 같아요. 네. 네.
B는 뭔가 좀 저는 살짝 귀여운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잔이라고 보내면은 그냥 짝사랑한테 보낸 건지 누구한테 보낸 건지 알 수도 없고. 네, 알 수도 없는 거고. 잔이라고 물어보는 카톡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A가 확실히 더 큰 불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한번.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과 이렇게 주파수도 잘 네. 맞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볼 메인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아마 가장 자주 느낄 감정일 거예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큰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나왔던 저희 앨범도 불안에 대해 다루는 앨범인데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불안이라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은 마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청소년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압박감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저 앞을 알 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비밀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를 보면서 이 불안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뭔지 교수님과 같이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편지가 도착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우리 지수 친구가 보내줬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웃으면서 지내지만 사실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해요. 혹시라도 제가 틀린 말을 하거나 실수하면 사람들이 웃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수없이 망설이고 조심하게 돼요.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고 위축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싶고 마음껏 제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아요. 웃음거리가 되는 게 두려워서 제 진짜 모습을 감추게 되는 게 속상해요. 지수 친구의 편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계속 신경 쓰고 조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틀린 말을 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이런 감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속상하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실 상담소나 병원까지 오는 친구들 사실 많아요. 아 정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친구도 다 그래요. 다른 친구들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걱정을 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불안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더 이제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또래 관계 인기, 그렇죠. 또래 관계 평판 이런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친구들 앞에서는 확실히 더 예민해진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하지 하고 좀 스스로를 더 작게 느낄 수도 있고. 한번 자기 친한 친구한테 네. 이런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 속에서는 큰 산 같은 파도의 불안이지만 막상 꺼내놓으면 정말 큰 안도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잦아들죠. 네. 물어보면 나도 그래 이럴 때 되게 안심되는 게 있거든요. 모두가 불안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청소년 때 사실 가장 큰 불안은 데뷔였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매일을 불안해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지낸 것 같은데 그 불안이 저는 오늘의 저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냥 부정적인 감정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새롭게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감정적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연주님은 정말 그렇게 불안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불안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찾아온 불안을 어떤 방향으로 잘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불안 자체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불안을 여러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 우리 연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네. 주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비밀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의 추천곡을 하나씩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수 친구에게 저는 Wave to Earth의 사랑으로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며 선곡해봤습니다. 긴장될 때 음악을 듣는 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나를 좀 진정시키는 음악을 미리 알아두면, 그래서 불안이 올랄 때마다 조용히 가서 그걸 꺼내 들으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연주님의 추천곡이니까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지수야, 너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조심하게 되는 건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너는 충분히 애쓰고 있고 조금씩 너의 방식대로 편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화이팅!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사람 앞에 쓸 때 언제나 불안하대. 사람 앞에 쓴다는 건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 너만 불안한 일이 아니라는 거 또 말해주고 싶어. 우리 모두는 사람들 앞에 쓸 때 다 조금씩은 불안해. 다음 친구의 편지도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은지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고 제 동생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제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요즘은 버거운 날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여유가 없을 만큼 제 마음이 지쳐있는 날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것도 못 버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들어져요. 부모님이 저에게 기대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계속 감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감정보다 내가 괜찮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가족 안에서 너무 오래 괜찮은 척을 해온 것 같아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 사연은 읽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네요. 네, 내가 힘든데도 누군가를 먼저 안심시켜야 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점점 더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는 상황이 느껴졌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가족이 다 힘드니까 내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 그렇죠. 쉽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내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숨긴다고 해서 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저 회피니까. 네. 이럴 때는 정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족에게 이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또 상담생님, 내 사정을 아는 좀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한테 우리 집 사정도 좀 얘기하고, 그래서 괜찮은 척을 하고 살지만 괜찮은 척하고 산다는 거를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좀 맞아요. 놓이거든요. 네, 결국 버티는 사람 역할만 계속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네. 거네요. 네. 나도 힘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요. 힘든 티를 내고 힘든 걸 얘기하는 것이 친구들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받는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자기를 혼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서 너무 공감을 했던 게, 특히 제가 팀에서 맏형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은 순간에도 괜찮은 척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다 이렇게 뭔가 챙기고 이끌어야 돼라는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서 제가 한동안 정말 제 고민을 얘기를 안 했어요. 힘든 것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최근에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그런 법들을 좀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컸던 파도가 정말 잔잔해지더라고요. 정말 이야기가 저는 답인 것 같아요. 대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다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털어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들어주면 좋겠다. 잘 설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한 문장만 먼저 말해도 된다는 거니까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은지 친구 잘 들었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말하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천곡 선물 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은지 친구에게 저는 새소년의 난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잘 듣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 마음속에 오래 눌러둔 감정들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조용히 곁에 앉아서 함께 바라봐주면서 위로하는 느낌이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정답을 한 번에 찾지 못해도 괜찮아. 나도 요즘 많이 지쳐있어 라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애써 괜찮은 척하다가 너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날에도 스스로를 너무 춥게 혼자 두지 않았으면 해.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을 향한 여유도 다시 버틸 수 있는 힘도 조금씩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면서 우리 천천히 내일로 가보자. 파이팅! 제 추천곡 뒷부분이 궁금하시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직접 고른 추천곡 풀버전은 마음모아 플레이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편지네요, 교수님. 네. 이번 거는 제가 읽어볼까요? 교수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윤호라는 친구가 보내준 편지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정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저만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꿈을 확실하게 정한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동시에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느껴지곤 합니다. 저 혼자만 아직도 꿈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제 성격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꿈과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윤호 친구의 편지였는데요. 많이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뭔가를 이미 정한 것처럼 보이면은 괜히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다급해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만화가였는데 호기심도 되게 많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꿈 리스트가 있었어요. 1번, 몇 번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2번이 가수였거든요. 그냥 난 다 해볼 거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진득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게 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두 번째 리스트의 꿈을 이루셨네요. 그니까요. 네, 멋집니다. 사실 청소년 고민의 상당한 부분은 진로고요.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에는 앞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시기고 과정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확신이 또 없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이라는 뜻이고요. 절대로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또 지금은 탐색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 우리 연주님도 리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리스트를 만드는 시기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신중히 찾아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진로라는 건 상황에 따라 꽤 바뀌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 생각하고는 지금 다른 직업에 와 있어요. 지금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꼭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뭘 원하지?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이지?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거를 신중하게 듣는 게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시기에는 답을 빨리 내리는 것보다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나의 가능성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윤호 친구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섬세함이 아마 윤호란 친구가 갖고 있는 큰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윤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피셜 희귀단디즘의 Stand By You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조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 모습이어도 괜찮다라는 위로를 전하고 싶어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 정말 제목부터 Stand By You잖아요. 너 옆에 있을게라는 내용이거든요. 노래도 되게 굉장히 좀 희망찬 느낌의 노래고 막 박수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저를 되게 가슴 뛰게 하고 뭔가 이끌어주는 격려. 그런 힘이 됐거든요. 꿈을 모른다고 해서 아직 뒤처진 건 절대 아니야.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데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잖아. 오히려 지금은 되게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이야.
자기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거든. 언젠가는 그 고민마저 되게 함께 웃으며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 속도로 천천히 가길 바랄게. 화이팅! 3가지 편지를 저희가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고,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불안과 뭔가 고민이 되게 깊구나,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오늘 뭔가 이런 대화가 위로가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비밀 친구들 사연 쭉 보면서 곡 추천도 해드리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네. 저랑 멤버들이 진짜 고민해서 고른 마음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힘들 때 듣고 진짜 위로받았던 찐 추천곡들이에요. 네. 지금 유니세프 인스타그램에 가면 저희 추천곡 중 여러분의 최애곡을 뽑는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곡수는 상관없으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데 싶은 노래가 있다면 마음껏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모아서 최종 마음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링크에 다 정리해뒀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투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직접 쓴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마음 일기장도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오늘 제가 추천한 곡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곡 또는 가장 좋았던 응원 메시지가 뭐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근데 진짜 이렇게 손글씨로 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저 있네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 네. 마음의 일기장은 총 10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교수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불안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은 비밀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 가슴 위를 2번 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연준아, 너 진짜 버티느라 고생이 많다 라고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이거 학교 쉬는 시간이나 자기 전이나 언제든 할 수 있거든요. 잠깐 멈춰서 내 심장 소리도 느껴보고 나한테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도움이 되는 것 같죠, 교수님? 그럼요. 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네.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긴장도 풀리고 무엇보다 나를 챙겨주고 있다라는 이 안정감을 주거든요. 네. 이렇게 아주 100점 만점짜리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동작이라고 할 수 저 있습니다. 100점 맞은 건가요? 네. 야호!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신호 우리 절대로 잊지 말기. 네,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네, 마음 모아 비밀 상담소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네. 다시 한번 느낀 건 불안이라는 감정이 특별하거나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셨죠?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따라가면 오히려 편한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불안은 없애야 하는 감정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더 예쁘고 좋은 생각들만 해봐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비밀 친구 범규, 태연 씨가 여러분 마음에 귀 기울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마음이 연결되는 주파수 마음 모아 비밀 상담소,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